애 하나 못 낳고 뭐 했어? 10년이나 살면서! 정순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65세의 시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마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옆집 아주머니들이 하나둘씩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 소리가 나면 당연히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겠죠.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이웃들이 다 듣고 있잖아요. 38세의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수는 이미 분노의 절정에 달해 있었거든요. 며느리 은주는 마당 한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36세의 그녀는 시어머니의 분노 앞에서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저기 박신의 며느리 또 혼나고 있네. 이웃집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소용없다니까. 마을 이장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시골 마을의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은 내일이면 마을 전체가 알게 되겠죠. 민수와 은주가 이혼한다는 소식은 이미 마을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던 부부의 이혼 소식에 사람들은 별로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아이가 없는 결혼이 얼마나 갈 수 있겠냐는 게 마을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어머님,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사과에도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소용이 없어. 10년 동안 뭘 한 거야? 우리 집안 망신만 시켰잖아. 정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시아버지 종호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68세의 그는 평소 말수가 적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종호가 조심스럽게 아내를 말렸지만 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민수의 34세 여동생인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 온 동네가 다 들어요. 수진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정수는 이미 흥분 상태였습니다. 오빠, 언니가 정말 문제야? 뭔가 이상해. 수진이 민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자신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담장 너머에서 지켜보던 김말순 할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70세의 그녀는 마을의 소식통이었어요. 오랜 경험으로 사람들의 속마음을 잘 꿰뚫어보는 편이었죠.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이 집을 떠나는 게 맞아. 정순이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 집에는 내 자리가 없어. 이제 그만 정리하고 나가렴. 은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님, 그래도 은주는 10년 동안 우리 가족이었잖아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변명해봤지만 정순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가족이라고? 애도 못 낳고 집안대도 못 잇는데 무슨 가족이야. 정순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애 못 낳는 며느리라는 꼬리표가 은주를 따라다녔어요. 시골에서는 아직도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였거든요. 특히 장남의 며느리라면 더더욱 그런 압박이 심했습니다. 수지는 언니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평소 은주가 얼마나 시댁을 위해 헌신했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농사일도 도맡아 하고 시부모님 뒷바라지도 정성스럽게 했는데 이런 결말을 맞게 되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종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은주가 착한 아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의 화가 이 정도로 치달은 상황에서 무엇을 말해도 소용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참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없는 게 정말 은주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함부로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은주가 몰래 눈물 흘리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던 김말순. 할머니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정수는 계속해서 은주를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집와서 1년 만에 애를 낳는데 너는 10년 동안 뭘 한 거야? 병원엔 갔어? 검사는 받아봤어? 정순의 질문 공세에 은주는 입술만 꾹 다물고 있었어요. 사실 은주는 혼자서 몰래 병원을 다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시댁 식구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거든요. 민수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분노도 이해가 되고 아내의 입장도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결국 어머니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효도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 짐들 다 창고로 옮겨 정순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은주의 개인 물품들이 하나씩 집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정수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건 다 치워야 해. 새로 시작하는데 과거 흔적이 있으면 안 되잖아. 정순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어요. 은주는 방 한구석에서 자신의 옷가지들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나가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가 가져갈 것만 조금 챙겨도 될까요? 은주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여기 내 것은 하나도 없어. 다 우리가 사준 거니까 가져갈 필요 없어. 정수는 며느리가 가져가려던 옷들마저 빼앗았습니다. 심지어 은주가 시어머니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이것도 우리 집 사진이니까 내가 가져갈 이유 없어. 정순이 사진을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은주의 눈에 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금세 참았어요.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감히 반박할 용기가 없었어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느라 지쳐 있었거든요. 수진이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달려왔어요. 엄마, 이건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언니 개인 물건까지 못 가져가게 하시면 어떡해요? 수진이 항의했지만 정수는 단호했습니다. 너는 상관하지 마. 이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일이야. 정순이 딸을 매섭게 쳐다봤어요. 이때 대문 밖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정말 쫓아내는구나. 이장 부인이 혀를 찼어요. 역시 애 못 낳는 며느리는 저런 꼴 당하는 거야.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마을 전체가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변명하거나 항변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요. 종호가 안타까운 마음에 말을 걸어봤어요. 은주야,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하지만 은주는 쓸쓸하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아버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괜찮습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창고 앞에 쌓인 박스들을 보며 정수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이제야 좀 깔끔해지는군. 쓸데없는 물건들 때문에 집안이 답답했어.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0년 동안 가족이었던 사람을 이렇게 내쫓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담장 너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은주가 아이를 갖지 못한 게 정말 그 아이만의 문제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런 민감한 문제에 함부로 끼어들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는 은주의 짐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 옷들도 다 우리 돈으로 사준 거야. 화장품도 액세서리도 전부 다. 내가 가져갈 권리 따위는 없어. 정순의 말에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걸 포기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지난 10년간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시집 왔을 때의 설렘,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 노력했던 시간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조바심했던 날들까지 모든 게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수지는 언니가 가져가려던 책들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이 책들은 언니가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시집 오기 전부터 갖고 있던 거라고 들었는데요. 수진이 항변했지만 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일단 우리 집에 들어온 건 다 우리 거야. 구별할 필요 없어. 정순의 완고함에 수진도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마지막 짐을 챙기며 집을 나서려 할 때였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은주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빨리 나가. 더 이상 여기서 보고 싶지 않아. 정순의 말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민수는 아내를 배웅하며 나왔어요. 은주야,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인연이 여기까지였나 봐요. 은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언니를 붙잡았어요. 언니, 연락은 계속해요. 제가 중간에서라도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은주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은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참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아이가 없으면 저런 일 당하는 거야. 이장 부인이 안타까워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흥미진진해하고 있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만 유독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할머니는 며칠 전 은주가 새벽에 몰래 집을 나서는 걸 목격한 적이 있었어요.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서 멀리서 따라가 봤는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더라고요.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마을을 떠나는 버스에 올랐을 때 민수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은주는 창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았어요. 정수는 집으로 돌아가며 홀가분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들릴 수 있겠어. 새 며느리는 꼭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구해야지. 정순이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종호는 여전히 석연찮은 표정이었습니다. 은주가 정말 좋은 아이였는데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무언가 놓친 것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아내를 그렇게 보내는 게 맞았는지
계속 고민됐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따뜻해 보여요. 32세의 영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와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어요. 정수는 영희의 활발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희야,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정순이 며느리 될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예전 은주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연인을 가족에게 소개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어요. 3년 전 은주와의 이별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영희는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성격이 밝고 적극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타입이었습니다. 어머님, 결혼 준비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요. 영희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어요. 정수는 그런 영희의 모습이 기특했습니다. 역시 이런 며느리가 있어야 집안이 살아나는 거야. 정순이 만족스러워했어요. 종호도 영희를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밝고 건강한 아이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만났어. 종호가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은주에 대한 미안함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좋은 아이였는데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수진도 영희를 반갑게 맞았어요. 언니, 우리 오빠 잘 부탁해요. 좀 답답한 구석이 있지만 마음은 착해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희도 활짝 웃었어요. 걱정 마세요. 오빠 잘 챙길게요. 그런데 집이 정말 넓네요. 방도 많고요. 영희가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때 영희의 시선이 창고 쪽으로 향했어요. 저기는 뭐가 들어있어요? 창고가 꽤 크네요. 영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정수는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아, 저기는 그냥 안 쓰는 물건들 넣어둔 곳이야. 별거 없어? 정순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경직이 묻어 있었어요. 영희는 눈치 빠른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 걸 느꼈지만 굳이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결혼 전에 집 정리 제가 도와드릴게요. 창고 정리도 하고요. 영희의 제안에 정수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창고는 건드릴 필요 없어. 거기는 내가 알아서 할게. 정순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저 젊으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수도 영희의 편을 들었어요. 어머니, 영희가 도와준다는데 고마운 일 아니에요? 창고도 한번 정리하시죠. 민수의 말에 정수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 알았어. 그럼 나중에 같이 해보자. 정순이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수지는 그런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왜 창고 정리를 그렇게 꺼리시지?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수진이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영희야, 우리 엄마 성격 알지? 조심해. 수진이 영희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언니. 그래도 어머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영희가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이때 대문 밖에서 김말순 할머니가 지나가다 잠깐 멈췄습니다. 새 며느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하러 온 거였어요. 어머, 새 며느리가 참 예쁘네. 김말순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인사했습니다. 영희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 이번에 시집 오는 영희라고 해요.
영희의 밝은 인사에 김말순 할머니도 흐뭇해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눈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스쳤어요. 묻어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야. 김말순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수는 그런 할머니의 말이 신경 쓰였어요.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종호는 조용히 영희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밝고 건강해 보이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주에 대한 생각도 들었어요. 은주도 처음에는 저렇게 밝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조용해졌었거든요. 영희가 예전 은주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영희는 집 안 곳곳을 살펴보며 호기심을 보였어요. 어머님, 이 사진들은 누구예요? 영희가 거실 선반의 사진들을 가리켰습니다. 정수는 잠깐 머뭇거렸어요. 사진 중에는 은주와 함께 찍은 것들도 있었거든요. 아, 그냥 가족 사진들이야. 정순이 대충 대답했습니다. 영희는 사진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정순이 재빨리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렸어요. 자, 이제 방 구경이나 하자. 영희야, 내 방은 이쪽이야. 정순이 서둘러 영희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이미 한 장의 사진을 눈여겨봤어요. 그 사진에는 낯선 여자가 정순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분은 누구세요? 영희가 다시 물어봤어요. 정수는 당황하며 얼른 사진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 그냥 옛날 이웃이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정순의 어색한 반응에 영희는 더욱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주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지우려는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부엌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넓고 깔끔하네요. 요리하기 좋겠어요. 어머님, 제가 시집와서 맛있는 음식 많이 해드릴게요. 영희의 말에 정순이 기뻐했습니다. 그래, 그럼 좋지. 은주는 요리를 별로 못했거든. 정순이 무심코 전 며느리와 비교하며 말했어요. 수진이 어머니를 째려봤지만 정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그런 분위기를 바꾸려고 밝게 웃었어요. 어머님, 제가 배워온 요리법들이 많아요. 특히 건강식 만들기는 자신 있어요. 영희의 말에 정순이 더욱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젊은 애들은 달라. 이제야 제대로 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 정순이 흐뭇해했어요. 종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은주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다시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영희야, 너 참 밝구나. 그런데 이 집에서 살려면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해.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영희가 궁금해했어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가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만 저으며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할머니의 말이 신경 쓰였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영희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모든 사람이 영희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 침묵이 흐를 때마다 뭔가 어색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민수는 계속 멍한 표정으로 있었어요. 오빠 괜찮아요?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응. 괜찮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민수의 대답에 정순이 날카롭게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생각? 혹시 또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 아니지? 정순의 말에 민수는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일 생각을 좀 했을 뿐이에요. 민수가 변명했지만
정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나섰어요. 영희 언니 결혼 후에도 일 계속하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영희가 답했습니다. 일단은 계속하려고 해요.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요.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지. 요즘 세상에 며느리도 일해야지. 돈도 벌고 좋잖아. 정순의 말에 영희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종호는 아내의 태도 변화가 신기했어요. 은주 때는 일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는데 왜 영희에게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창고 정리 정말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희가 두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어요. 정수는 여전히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같이 해보자. 정순이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혹시 무엇인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나올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영희는 창고 문을 열며 감탄했어요. 와, 정말 많은 물건들이 있네요. 이거 정리하면 꽤 넓은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영희가 활기차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영희의 뒤를 따라 들어가며 긴장했어요. 3년 전 은주의 물건들을 여기에 박스에 담아 넣어둔 기억이 났거든요. 민수와 수진도 함께 창고로 들어왔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여기 들어오네. 수진이 먼지를 털어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창고 안을 둘러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곳에 은주의 추억들이 묻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종호도 뒤늦게 합류했어요. 오랫동안 방치해둔 곳이라 정리가 좀 필요하겠네. 종호가 주변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영희가 구석에 쌓인 박스들을 발견했어요. 어머님, 저기 박스들은 뭐가 들어있어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영희가 가리킨 곳을 보며 정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저건 그냥 오래된 물건들이야.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정순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영희는 이미 박스 쪽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박스들 정리해서 재활용으로 내놓으면 좋겠어요. 영희가 박스를 들어 올리려 했어요. 잠깐, 정순이 급하게 말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영희가 박스를 옮기는 과정에서 테이프가 떨어져 나갔거든요. 박스가 열렸네요. 영희가 무심코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박스 안으로 집중됐어요. 박스 안에는 작은 아기 옷들이 정성스럽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직접 뜬 것 같은 예쁜 모자와 양말, 그리고 작은 베넷 저고리들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랐거든요. 민수도 박스 안을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은주가 준비한 거였어요. 수진이 박스에서 육아서적들을 꺼내며 말했어요. 임신과 출산에 관한 책들, 아기 돌보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은주가 공부하려고 사둔 것들이었어요. 어머님, 은주 언니가 이런 준비를 다 해놨었네요. 영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종호가 아기 옷을 들어 올리며 확인했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손바느질 하나하나가 세심했어요. 그러고 보니 은주가 밤늦게 뜨개질하는 걸 자주 봤는데 종호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기 옷을 만지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은주가 이렇게까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왜 몰랐을까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아내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진이 다른 물건들을 뒤져보니 아기용품 카탈로그와 임신 계획표까지 나왔어요.
언니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구나. 수진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아기 옷에 달린 작은 태그를 발견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에게라고 은주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정말 아이를 원했구나. 영희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정수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자신이 은주를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쓸데없는 물건들이야. 빨리 치우자. 정순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미 다른 박스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다른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영희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민수도 궁금해졌어요. 은주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정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상황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수진이 두 번째 박스를 가져왔어요. 이 박스는 뭔가 더 무거워 보이네요. 수진이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진실이 드러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영희가 박스 안에서 작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이거 개인 일기인 것 같은데요. 읽어봐도 될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가 일기를 펼쳐보니 은주의 솔직한 마음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갔다 왔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다. 민수 오빠를 위해서라도. 영희가 일기 내용을 읽어주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은주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수는 일기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수진이 박스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대학병원 비뇨기과라고 적혀 있었어요. 민수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무슨 서류인지 짐작이 갔거든요. 수진이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어요. 그 순간 창고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단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환자명 박민수, 진단명 남성 불임, 치료 가능성 낮음. 서류를 본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영희가 진단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빠 이름이 맞네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진단서를 빼앗아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자신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가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민수가 부정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병원 도장과 의사 서명이 선명했습니다. 정수는 진단서를 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그동안 은주만 탓했는데 사실은 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수가 왜?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서류 날짜를 확인해 봤어요. 5년 전에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오빠, 이거 정말이야? 5년 전에 이런 진단을 받았어?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병원에 간 기억은 있었지만 결과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든요. 은주가 대신 결과를 받아왔었는데 별다른 말이 없어서 문제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종호가 진단서를 받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원 이름도 분명하고 의사 이름도 정확했어요. 이건 진짜 같은데. 종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상황을 정리하려 했어요. 그럼 은주 언니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네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오빠를 대신해서 결과를 받아왔을 거야.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이때 또 다른 서류가 발견됐어요.
정자 검사 결과지였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었습니다. 정수는 서류들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어요. 그럼 은주는 잘못이 없었다는 거야? 정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 때문에 은주가 모든 비난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은주가 왜 말하지 않았을까?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 다른 서류들을 뒤져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남성 불임 치료 상담 기록지였어요. 은주가 혼자서 병원에 가서 남편을 위한 치료 방법을 상담받은 기록이었습니다. 언니가 혼자서 이런 일까지 했구나. 수진이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영희는 서류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면서. 영희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수는 점점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내가 은주한테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종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가 몰랐잖아. 하지만 종호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은주에 대한 미안함이 커져갔습니다. 민수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치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은주는 이걸 알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야?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가 오빠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 오빠가 상처받을까봐. 수진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어요. 영희는 은주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고 자신이 모든 걸 감당한 거네요. 영희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은주한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박스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마지막 박스를 열어봤어요. 이번에는 뭐가 나올까?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은주의 개인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일기장과 편지들,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영희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이거 은주 언니 일기 같아요. 읽어봐도 될까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은주의 솔직한 마음이 그대로 적혀 있었어요. 오늘도 시어머니께 혼났다. 하지만 민수 오빠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낫다. 수진이 일기 내용을 읽어주었어요. 모든 사람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주의 진심이 전해져 왔거든요. 정수는 일기 내용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개인 대출 신청서였습니다. 은주가 치료비 마련을 위해 몰래 대출을 받으려 했던 흔적이었어요. 언니가 이런 일까지 했구나. 영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민수는 그 사실에 더욱 충격받았어요. 아내가 자신 때문에 빚까지 지려 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수진이 계속 서류들을 확인해 보니 불임 클리닉 예약 확인서들이 여러 장 나왔습니다. 모두 은주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대부분 새벽 시간대 예약이었어요. 언니가 새벽에 병원에 갔구나. 그래서 가끔 일찍 나가는 거였어. 수진이 깨달으며 말했어요. 민수 오빠 몰래 병원에 다녀왔다. 불임 치료에 대해 상담받았는데 희망이 별로 없다고 하셨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수진이 은주의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은주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려 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영희가 박스에서 병원 영수증들을 발견했어요. 불임 클리닉, 한방병원, 심지어 유명한 점술집까지 다녔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언니가 이렇게 많은 곳을 다녔구나. 영희가 놀라며 말했어요. 민수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은주가 언제 이런 곳들을 다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아내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또 다른 일기 내용을 읽었어요. 오늘 시험관 시술 상담을 받았다.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알바를 해서라도 돈을 모아야겠다. 민수 오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정수는 일기 내용을 들으며 점점 무너져 갔어요. 은주가 알바까지 해가며 치료비를 마련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럼 은주가 가끔 늦게 들어온 건 알바를 하러 간 거였어? 정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종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우리는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종호가 자책하며 말했어요. 영희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어요. 시험관 시술 동의서였는데 은주 혼자 서명한 것이었습니다. 남편 동의란은 비어 있었어요. 언니가 혼자서 모든 걸 결정했구나. 영희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진이 계속 일기를 읽어나갔어요. 세 번째 시험관 시술도 실패했다. 의사 선생님께서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하셨다. 어떻게 민수 오빠한테 말하지? 수진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민수는 이제야 은주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수했는지 알게 됐거든요. 은주야,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견뎠어? 민수가 절규하듯 말했어요. 이때 김말순 할머니가 창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뭔 일이야? 집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던데. 김말순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 할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은주 언니가 이런 일들을 겪고 있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수진이 물었어요. 김말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내가 다 봤지. 은주가 새벽마다 남몰래 울던 것도, 몰래 병원 다니던 것도.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그럼 할머니는 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영희가 물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은주가 부탁했거든.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특히 민수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할머니의 증언에 민수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은주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수진이 박스에서 편지를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께라고 적힌 봉투였는데 보내지 않고 간직한 편지였습니다. 이거 엄마한테 쓴 편지 같아요. 수진이 정순에게 편지를 건넸어요.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민수 오빠가 상처받을까봐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건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오빠를 지키고 싶어서 모든 비난을 감수하겠습니다. 정수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어요. 은주가 진실을 알면서도 자신을 희생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천사 같은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순이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영희가 정순을 위로했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언니한테 사과할 수 있잖아요. 영희의 말에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물건을 확인해 봤어요. 시어머니 생신 선물이라고 적힌 상자가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생신 선물로 은주 언니가 준비한 것 같아요. 수진이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정성스럽게 수놓은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는 한복을 보며 더욱 울었어요.
은주가 마지막까지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였거든요. 김말순 할머니가 더 많은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은주가 새벽 4시마다 일어나서 밭일을 했어. 농사일도 다른 집보다 2배는 더 열심히 했지. 그리고 시장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치료비를 모았거든. 할머니의 증언에 모든 사람이 더욱 충격받았어요. 영희가 또 다른 일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시어머니께서 저녁 준비가 늦다고 화내셨다. 병원에서 늦게 와서 그랬는데 변명할 수 없었다. 민수 오빠 비밀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영희가 읽어주는 일기 내용에 정수는 더욱 죄책감에 빠졌어요. 수진이 은주의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민수의 건강을 위한 식단표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남성 불임에 좋은 음식들,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언니가 오빠 건강까지 이렇게 챙겼구나. 수진이 감동하며 말했어요. 민수는 그제야 은주가 왜 유독 특정 음식을 자주 해줬는지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종호가 은주의 메모장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정순의 건강 상태와 좋아하는 음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혈압약 시간, 무릎 아픈 날 마사지 해드리기, 좋아하시는 나물 반찬 만들어드리기 등등 세세한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정말 며느리 도리를 다하려고 했구나. 종호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정수는 그런 메모들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영희가 마지막으로 발견한 것은 은주의 다이어리였습니다. 거기에는 매일매일의 감정이 솔직하게 적혀 있었어요. 오늘은 시어머니께서 웃어주셨다. 정말 기뻤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싶다. 영희가 읽어주는 내용에 정수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일기 내용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벌써 5년째다. 언제까지 이 비밀을 혼자 짊어져야 할까? 민수 오빠가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차라리 내가 모든 걸 감당하는 게 낫겠다. 김말순 할머니가 마지막 증언을 했어요. 은주가 마지막에 나한테 말했어. 할머니, 저는 행복했어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하고 떠났지.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은주를 찾아야 해. 정순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가족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은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직접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해. 민수가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3년 전 집을 떠난 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수진이 먼저 나섰어요. 제가 병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찾아볼게요. 간호사들끼리는 정보가 빨라요. 수진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영희도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저도 SNS랑 인터넷으로 찾아볼게요. 언니 이름으로 검색해보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볼게요. 영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이때 김말순 할머니가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어요. 은주가 떠나기 전에 서울로 간다고 했었어. 작은 가게를 하고 싶다는 말도 했고, 김말순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 혹시 더 자세한 정보는 없으세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꼭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던 것 같아. 원래 꽃을 좋아했거든. 할머니의 말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종호가 나섰어요. 내가 서울에 있는 지인들한테 연락해 볼게. 꽃집이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종호도 은주 찾기에 동참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었어요.
내가 직접 서울까지 가서 찾을 거야. 무릎 꿇고 사과할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며칠 후 소식을 가져왔어요. 오빠, 서울 강서구에 은주라는 이름으로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대요. 수진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확실해?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 선배가 그 근처에 살면서 확인해 봤대요. 나이와 외모가 언니와 비슷하다고 해요. 가족들은 즉시 서울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영희가 차량을 준비했고 정수는 사과할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종호도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가족 모두가 사과해야 해. 종호가 말했습니다. 출발하기 전 김말순 할머니가 당부했어요. 은주가 처음에는 경계할 거야. 상처가 깊으니까 인내심을 갖고 진심을 보여줘. 할머니의 조언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로 가는 길에 정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은주가 용서해 줄까? 정순의 마음은 불안했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민수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은주가 어떤 모습일지 걱정됐어요. 자신을 원망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영희는 운전하면서도 걱정이 많았어요. 언니가 저희를 받아줄까요? 너무 큰 상처를 줬는데. 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영희를 위로했어요. 진심은 통할 거야. 언니도 원래 착한 사람이니까. 수진이 희망적으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어요. 강서구의 작은 골목에 위치한 꽃집을 찾아갔습니다. 푸른 꽃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이었어요. 가족들은 꽃집 앞에서 긴장했습니다. 정말 은주가 있을까? 모든 사람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민수가 먼저 꽃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만에 은주와 마주쳤어요. 은주는 처음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왜 여기에? 은주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뒤이어 들어온 가족들을 보며 은주는 더욱 놀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3년 동안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혼자서 살아온 시간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았어요. 민수는 은주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눈빛에는 예전의 순수함 대신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어요. 정순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은주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직도 시어머니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종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은주야, 우리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종호의 온화한 목소리에 은주가 조금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야 모든 걸 알게 됐어요. 수진의 말에 은주가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희가 나서서 설명했어요. 언니, 저는 오빠와 결혼할 영희예요. 창고에서 언니 물건들을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진실을 알게 됐어요. 영희의 말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묻어두고 싶었던 과거였거든요. 은주야, 우리가 모든 걸 알게 됐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은주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정순이 앞으로 나섰어요. 은주야, 내가 너한테 무릎 꿇고 사과할게. 정순이 실제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은주가 깜짝 놀라며 정순을 붙잡았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세요? 일어나세요. 은주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언니,
우리가 오빠 병원 기록을 다 봤어요. 언니가 혼자 얼마나 많은 걸 감당했는지 알게 됐어요. 수진의 말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에요. 굳이 다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은주가 선을 그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우리 가족의 진짜 기둥이었구나. 내가 너무 못됐어. 용서해줘. 정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이때 꽃집 안쪽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손님이세요? 8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나타났어요. 은주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소개했습니다. 소영이에요. 제가 키우고 있는 조카입니다. 은주의 말에 가족들이 놀랐어요. 민수가 물어봤습니다. 조카라니? 은주가 잠시 망설이다 설명했어요. 오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아이예요. 제가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은주의 말에 모든 사람이 숙연해졌습니다. 소영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었어요. 이모, 이분들이 할머니랑 할아버지예요? 소영이의 말에 정순의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할머니야. 정순이 소영이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영희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언니, 저는 오빠와 결혼할 영희예요.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해요. 영희의 진심 어린 말에 은주가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은주야, 내가 남자답지 못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어. 이혼했지만 넌 여전히 내 소중한 사람이야. 민수의 사과에 은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순이 소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할머니가 너희들을 고향으로 모시고 갈게.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정순의 제안에 소영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종호도 나섰어요. 은주야, 우리가 너한테 미안했어.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자. 종호의 따뜻한 말에 은주가 마음을 열었습니다. 영희가 적극적으로 제안했어요. 언니, 서울 생활 힘들면 고향으로 내려와요. 우리 모두 함께 살아요. 소영이도 시골에서 뛰어놀 수 있고요. 영희의 제안에 소영이가 박수를 쳤어요. 수진도 동참했어요. 언니, 저도 가끔 올라와서 소영이 돌봐드릴게요.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수진의 말에 은주가 감동했습니다. 은주가 마침내 마음을 열었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은주의 말에 모든 사람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아직 완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상처가 너무 깊었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모든 걸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은주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가 자주 올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결정해. 정순의 배려에 은주가 고마워했습니다. 그 후 7개월 동안 가족들은 정기적으로 서울을 방문했어요. 소영이와도 친해졌고 은주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특히 소영이를 무척 아꼈어요. 손녀 같은 존재였거든요. 드디어 1년 후 은주와 소영이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 생활이 힘들기도 했고 가족들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고향 마을에서는 특별한 잔치가 열렸어요. 은주와 소영이가 고향으로 돌아온 기념 잔치였습니다. 정수는 새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어요. 은주, 영희, 그리고 새로 들어온 둘째 며느리까지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영이는 시골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농사일도 돕고 동네 아이들과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영희도 아이를 가졌어요. 입양을 통해서였지만 온 가족이 기뻐했습니다. 정순이 손자, 손녀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거구나. 정순의 깨달음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 식탁에서 대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은주가 정순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은주의 말에 정순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도 잔치에 참여했어요. 내가 말했지?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네.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소영이가 모든 어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많아졌네요. 소영이의 순수한 말에 온 가족이 행복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은주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은주야, 내가 우리 집에 온 날부터 너는 진짜 딸이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정순의 진심 어린 말에 은주가 감동했습니다. 어머님도 제게는 진짜 어머니세요. 은주의 대답에 정순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 진정한 가족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진짜 사랑으로 뭉친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어요. 몇 년 후 소영이는 우등생이 되었고 민수와 영희의 입양아들도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정수는 3명의 손자 손녀들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은주는 마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